속절없이 흘러내린 지수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넘게 빠지면서 지난 11월 지수 때 수준으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그동안의 산타랠리 상승분 모두 반납했는데요. 자,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1조 넘게 팔았습니다. 수급 상황에 대해서 또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모시고 내용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가 또 마지막 진통이었어야 하는데 리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 방송 시간외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던 로보티즈 목표가가 35,000원, 화요일에 터치를 했습니다. 약세장에서도 지금 굳건하게 올라가 주는 모습. 하지만 어제는 4% 빠지면서 31,9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성장주들이 좀 최근에 좀 다시 조정을, 물론 이제 모든 어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올해 하반기로 좀 지연될 가능성도 나와주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이제 성장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이제 로봇 산업도 성장주 섹터에서 그나마 좀 로보티즈는 이제 LG와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로봇주들 대비해서는 이 조정폭이나 어떤 변동폭이 많이 좀 적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하지만 저번에 지난주에 LG전자 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상승폭을 좀 가져갔던 거에서 첼시는 나왔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은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LG전자 쪽에서의 계속적인 협업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자율주행 로봇 쪽에서는 로보티즈 기술력이 가장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목표 주가를 터치하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보유자 관점에서는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만 더 이제 주가가 31,000원을 깼을 때는 추가적인 좀 매수 관점도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 로보티즈 홀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시간화에서 강했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최선미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해 확전 우려와 북한의 위기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전망에 식료품 또 비료 테마가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누구와 팜스토리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출산 관련한 정책 발표 예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저출산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로투세븐이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인포마크도 볼까요? 제3자 배정 대상자 변경에 따른 유상증자 정정 공시, 또 9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전해지면서 역시 상한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에어는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테마주들도 강했고요. 실적에 따른 종목도 올랐는데요. 어떤 종목 눈여겨볼까요? 네, 오늘 시장 여러모로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외에서 어떤 종목 꼽아주시는지 굉장히 지금 좀 귀가 솔깃합니다.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진에어를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장 끝나고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도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한번 좀 봐야 될 게,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계단식으로 주가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 때문에 잘 주가가 반응을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흑자폭이 굉장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큰 우려감이 지금 많이 비교하면은 들어가기나 또 이제 보유하는 관점에서는 좀 편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가 원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불과 이제 몇 주 전에는 100억 중반대였다가, 그리고 이번 주 초에는 200억 중반대. 하지만 실적이 나온 이후에 463억을 발표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고, 실적의 증가폭이 거의 예상치 대비해서 2배 가까운 수치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에서도 여러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그 부분은 약간의 좀 테마성이 좀 짙은 상황이고, 또 언제
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갭으로 오늘 출발한다고 했을 때도 부담 없이 매수하는 관점이 지금 종목들을 선별해야 되는 시장이고 슬림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진에어에 대한 좀 점수를 좀 더 주고 싶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는데 거의 본다고 했을 때도 이 뭐 유가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도 유료할증료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낮아졌던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제 여객에 대한 부분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거의 100% 가까이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 당연히 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00%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런 호실적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섹터 내에서도 이 LCC에 대한 부분이 몇 년 동안은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그 분위기가 급반등되는 모습이 좀 나타내주고 있어요. 작년부터 오히려 지금 LCC 이 종목 자체가 다른 이런 그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항공하면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거의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국제선 그 노선이 증가하는 부분은 그대로 이제 그 LCC 업계의 수혜로 올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LCC 업계들도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으로 인해서 또 통합에 대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진에어와 또 다른 LCC 업체들의 이 통합으로 인한 시장 캐파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진에어를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안 움직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투자 포인트로 5년 만에 흑자 국제 여객 수요가 탄탄한 부분, 유가 하락의 수혜주이자 또 국내 항공업계 재편에 따른 수혜 기대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죠. 우선은 지금 어제 12,780원에 끝났는데 1차 조기 10% 14,0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괜찮다. 물론 이제 시장 상황 다 살펴봐야겠지만 저는 충분히 목표 주가 돌파했을 때도 그 이상의 14,000원 이상 가격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봤을 때 이 손절가는 11,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이 손절가는 시장 분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뭐 진에어에 대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손절가보다는 목표 주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꼼꼼하게 진에어 투자 전략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또 흐름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여러 악재에 짓눌린 시장 속에서 외국인들 연속성 있게 담아가고 있는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외국인의 픽 알아보겠습니다. 한진칼 22거래일째 담고 있는데요. 2월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올해 전력기기 시장 업황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또 수주한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호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올해 기체 부품의 마진이 회복되고 수출 국가가 다양해지면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선거래일째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한솔케미칼인데요. 올해 반도체 생산 가동률이 확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경케미칼 볼까요? LG화학의 베트남 법인을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서 해외 사업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이 전망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요?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는데 지금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이 4분기 영업이익은 한 1,1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 수치라고 한다면 뭐 작년 대비해서도 뭐 그 200% 가까운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도 200% 가까운 상승이지만 3분기에 대비해서도 거의 70% 가까운 상승 그 영업이익의 증가라는 수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우선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방산주들 같은 경우가 수주나 이런 매출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이연됐던 부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폴란드 쪽에서의 납품 비중이 매출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생각보다는 이연됐던 부분이 거의 없어요. 뭐 그러고 순조롭게 수주나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안정적인 이 계단식의 이 영업이익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폴란드 쪽에서의 FA-50 이 GF 이제 캐필러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그 8대가 좀 인도되었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만 더 높여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봤을 때도 FA-50에 대한 이제 PL 버전, 그러니까 폴란드 국가를 겨냥한 이 전투기에 대한 부분에 버전을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춤 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맞춤 제작보다도 이 기능은 뭐 조금 업그레이드 됐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폴란드를 향한 어떤 이 수주나 이런 부분을 이 겨냥하는 부분이 잘 들어맞게 성과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체 부품이죠. 기체 부품 쪽에서도 회복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기체 부품이 이제 완제품보다는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기체 부분 쪽에서의 회복에 대한 부분은 이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 부분을 작년 4분기도 그렇고 올해 1분기에도 그 기대감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영업이익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변수는 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개발비도 국내 사업 쪽에서도 이제 개발하는 부분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요인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일회성 요인이나 뭐 일회성 요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투자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이 매출로 곧 다시 한번 또 이제 마진 부분으로 이제 그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장 자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고조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 때는 한국항공우주를 방산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방산주 안에서도 이 모멘텀이 있는 방산주 안에서 시적 있는 종목들을 골랐을 때 한국항공우주가 네. 좀 적합하지 않을까?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내외에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방산주 토픽이기도 한데요.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들은 지금 6만 원 중반 이상을 계속 목표 주가 네.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2,800원은 무리가 없는 가격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10%에서 58,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살펴보셨고요.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공략주 참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힘든 그런 구간인데 네. 우선 이 반도체 좀 장비 업체를 좀 갖고 왔어요. 바로 이제 STI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 이 STI 같은 경우에는 이 CCSS 장비,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에서 화학 용액을 넣는 그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쪽 이쪽에서의 업력과 그리고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제 뭐 경쟁 구도가 많이 경쟁사들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기술력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위치는 분명히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0억 이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예상치에 거의 200% 가까운 상승 그 영업이익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얘기가 다시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네. 결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이클은 메모리 쪽은 작년 대비해서 분명히 기저 효과가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트렌드는 바뀌었죠. 이 고성능 이 반도체 쪽으로의 이 생산 부분이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TI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방 고객사 거의 다 고객사를 두고 있거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큰 고객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반 기업들이 이 투자나 생산 부분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한 수혜는 바로 STI 쪽으로의 몰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작년 하반기에 폭등 랠리가 좀 있었던 STI. 자, 박스권 하단에 지금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확인하죠. 우선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45,000원 이상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 45,000원이 올해 어떤 EPS의 PER이 13배밖에 안 주거든요. 뭐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이 25,600원이면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이고 1차적인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진단 이성웅 차장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가월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힘든 시장 꼼꼼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일발장전도 함께해 주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